지금 석 달이에요. 명태균 게이트 석 달이고 지금 감옥 간 사람은 명태균, 김영선 둘입니다. 네.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조사했다거나 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했지만 좀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의지는 있다. 뭐 이런 기자들의 전언은 이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 행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건데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때 네. 아우 뭐 우리가 핸드폰을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하여간 뭐 그거는 잘 뭐 하여간 계속 그러잖아요. 네, 하여간 네, 우리가 하여간.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꿨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 휴대전화가 증거인데 증거인멸이다.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난 바꾼 거니까 이거 증거인멸 아니야. 아니다. 괜찮아. 네. 공식적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뭐 사적인 인연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예. 핑계를 대면서 예. 그거는 범죄의 증거인데 예. 범죄의 증거를 공적으로 이렇게 공언한 다음에 인멸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젠가 예. 그 강영시 변호인단이 그 그거를 증거 보전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거 되게 뒤늦게 한 거 예.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제가 듣기로는 명태균 씨의 개입, 국정 개입은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네.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 그 총선 끝나고도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 그게 이제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혹만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랄지 이런데 예, 개입을 했다는 뭐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들이. 7.23 전당대회 네. 때 저도 네. 그 얘기는 명태균 씨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그걸 우리 전달할 예단할 수는 수는 없는데, 없습니다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후보 최종 대통령이 2021년 뭐 11월 5일에 후보 확정되고 대선 후보 확정되고 끊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내는 뭐 좀 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박절하게 저 끊질 못하게 네, 좀 해준 네, 것 같다라는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러니까요. 올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상관없고 2021년 22년에 김영선 공천 그 해줘라. 당무 개입해서 해줬는지 예. 그것만 봐도 그거는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 위반. 예. 네. 근데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게 키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은 열심히 한다. 강영 씨를 수사한 분, 뭐 신용환 교수를 네. 참고인 조사한 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 김현 뭐 심지어는 이제 조서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이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천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검사가 했대요. 네. 근데 그거는 일선 검사들 생각이고 네. 검사가 그렇게 해서 100을 수사하면 예. 위로 쭉 올라가면 그게 50이 됩니다. 90은 빠져요. 예. 그 특수부 수사 원래 그렇습니다. 예. 예. 쌍끌이로 밑에선 다 긁는 거죠. 예. 다 정보 긁지만 수집은 다 하고. 딱 긁어가지고 위에서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도미 농어 요거 빼 이렇게 해갖고 저기 잡어 예. 잡어들만 한 3마리 기소해 예. 뭐 이렇게 될 줄 있어. 지금 사실상 명태균 김영선만 기소하고 예. 뭐 예비 후보자들 그때 돈 준 분들 명태균한테 예. 이런 분들 정치자금법 위반을 기소하겠죠. 예. 하고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좀 그래도 국민복이 그러니까 저 지금 현역 예. 의원이나 시장 중에 누구 한 명 분명. 그렇게 해요. 2011년에 저축은행 사건 수사할 때 예. 주인 검사가 윤석열 중수 2과장. 예. 그때 당시 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 청와대에 이명박 청와대에 홍보수석 김두씨 있었어요. 중앙일보 기자 김두. 출신. 예. 이분을 잡아 엮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돈을 받았어?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막 네. 수사 브리핑하고 뭐 보니까 금융감독원, 뭐 금융위원장, 뭐 김광수, 뭐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다 썩었네. 예. 근데 정작 수사는 거기서 멈췄죠. 사실은 그 수사는 대통령 부인까지 이명박 대통령 부인까지도 갈 수 있는 수사였다고 네. 해요. 예. 그런 실제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밑단계에서 끊어버렸다. 끊었는데 이제 우리는 봤을 때 야 그래도 저 높은 사람 잡아놓으니까 야 수사 잘했다, 예. 대단하다. 예. 그게 바로 특수부 검사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오세훈 시장 정도가 희생양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박주민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근데 이제 나온 걸로만 보면 전망을 홍준표 합니다. 시장이 훨씬 가깝다. 제 생각에 그럼 혐의로만 홍준표, 보면 좀 예. 그렇다라는 건데 예. 홍준표 시장은 보면 뭐 거의 뭐 지금 대통령 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한동훈 저 위원장 예. 그 한동훈 당대표 막 엄청 비판합니다. 저격하면서 예.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무슨 둘이 약속한 게 있는가? 예. 뭐 어디 용산에서 만나서 뭘 둘이 약속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시장이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명태균 브로커 행각 논란 그만 조작하시라. 조작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내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 저격수임을 명심하라. 라고 이제 한때 아니, 그러니까 모래시계 그러니까 해명을 할 때 말입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보도 어디가에 대해서 뭐가 오세훈 시장 측은 그래도 저희 보도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뭐 증거는 내놓지 못했지만 네. 결국에 마지막에는 오세훈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허위 조작, 가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끝을 네. 냅니다. 이게 대잡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그래요. 수감할 똑같이 때 희대의 가짜뉴스. 대선 공작, 가짜 가짜 뉴스 뉴스.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또 국기문란 나올 겁니다. 자기들이 네.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못하는지 몰라도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은 제가 문자가 있어요. 주고받은.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 이름까지. 네. 근데 되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시죠. 내가 여론조사를 내가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내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게 나와도 내가 안 하지 않았냐. 내가 지시한 예. 적은 없다. 근데 이 여론조사는 캠프에서 쓰였다면 예. 캠프의 공식 회계 보고서에 들어 있어야 돼요. 미래한국연구소로 지급한 게 네. 그거 없습니다. 확인했더니 예. 없어요. 예. 그것도 더구나 캠프 그 관계자들이 뭐 어떻게 냈어요. 예. 불법 정치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이 불법 정치 자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홍준표 시장은 전직 검사로서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 모르고 충성 경쟁하느라고 애들이 알아서 한 뭐 거다. 한 거 했나 보다. 내 책임은 아니다. 막판에 그렇게 가실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경남도지사 하실 때 네. 무상급식 관련해서 주민 소환 뭐 당하시고 그랬잖아요. 했었죠. 그때 당시에 상대방 그때 당시 민주당 쪽 교육감을 예. 주민 소환 맞불로 맞아요. 교육감을 주민 소환 시키면서 그 박재기 씨란 분이 그 사람 경남개발공사 사장이었잖아요. 네. 이분이 그 주민 소환 명부를 조작합니다. 주민 소환이란 건 일정 주민 이상이 네. 신청을 해야 이제 예. 하는 거니까 내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그걸 갖고 갔잖아요. 조작하다 걸리잖아요. 예. 근데 그 주민 소환 명부 조작 사건에 네. 저희 뉴스타파가 7년 전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 그 사건 잘 몰랐다가 이제 보니까 네. 경남도지사 비서실에 5급, 7급 2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명부 조작 사건에 비서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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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모를 수 있는 겁니까? 5급, 7급 2명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은 그 사람들 선에서 끝난 거예요. 도지사까지 가지 않고. 김영선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갈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네가 책임져라. 검사나 변호사, 판사 출신들 있잖아요. 네. 그 쿼터 제한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예, 법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예. 다 자기들은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아랫 사람들이 다 뒤집어쓰는. 지금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변호사들 뭐 검사사 출신 너무 많아요. 많죠. 예, 예.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예. 어떻게 됩니까? 물론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국회의원인 300명은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검사 출신들 보십시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의사 출신들 특히 예. 의대 증원이나 이런 거 안철수 반대하잖아요. 네. 의대 증원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거예요 예전에. 아니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도 그렇죠. 반대하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근데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의 집단 이득에 매몰돼 네. 있는데 법조계 출신이 너무 많아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바로잡아야 될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확인하면 홍준표, 오세훈 두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예. 근데 뭐 그거는 검찰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언론에서 네. 의혹을 제기하고 상당한 상당성 뭐 진실에 가까운 증거나 증언을 보도를 하면 그걸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검찰은 그렇죠. 이제 지금 강행훈 씨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강행훈 씨 그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 김영선과 명태균의 사건 자체가 인지 수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수사하고 뭐 이렇게 수사를 확대할 수 있거든요. 네. 고소 고발권이면 딱 고소 고발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인지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요. 수사를 하다가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서 이제 검사의 힘은 내가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선택적으로 한 다음에 네.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선택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거. 수사와 기소를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꼼꼼히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법 부정이 있어도 법 기술을 부리는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더라. 네. 법꾸라지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힘없는 아랫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감옥 가고 해결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랫사람 되더라. 분들도 좀 예. 우리 강혜경 씨 같이 예. 용기를 내셔서 그렇죠. 의로운 해야죠. 선택을 해야 지금 뭐 되는데. 명태균 씨도 뭐 황금폰을 뭐 어떻게 공개를 한 해 한 해 만에 만에. 뭐 사실 그것도 용산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압박수단.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갖고 있기는 한 걸로 보이세요? 아니 그거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들려줬는데. 그러니까. 예, 김한정 회장이 1000개 이상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0개 1000개. 있다고. 자기가 1000개 봤다고 1000개. 예. 1000개가 있더라. 예. 저한테도 그랬어요. 김한정 회장 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원래 숨겨놓은 거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네. 하다가 올해 좀 사이가 틀어져서 연락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누구랑? 그 김한정 회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뭐 어제 제가 그 명태균 씨 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한정 회장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 별장에 명태균 씨 가족이 초대돼 가지고 네, 네.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뭐 형님하고 하면서 각별한 사이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네. 그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데요. 오세훈 시장 그 형님 눈이 나빠가지고 오세훈 시장 잘 못 본다. 배신 배반형인데 뒤통수 맞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명태균 씨 부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근데 합니다. 명태균 씨가 가만 보면 용한 점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기자들한테 해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굳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분을 수많은 후원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추락을 시킨 다음에 네. 그분이 또 사고를 치셨다. 또 사고를 치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한정 회장한테 그 기사를 보내줬어요. 예. 당신을 뭐랍니까? 사고 쳤다고 하는데 근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하여간 두 분의 사이는 매우 가까웠고 관련된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봉지욱 기자 네.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또 오지 않게. 그리고 이명수 기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네,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네, 예. 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서울의 소리하고 그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에서 네, 준비한 그 고모와 이모가 대화하는 재밌습니다. 참네. 예. 김건희 패밀리의 대화인데 그 예고가 돼 있으니까 오늘 네. 보니까 압수수색 때문에 엄청나게 홍보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 경찰이나 검찰이 멍청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명수와 키워줘요. 장인수 더 띄워주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 예. 스타 만들어줬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 누가 알았습니까? 저를 한상진, 봉지욱, 김용진을 누가 알았어요? 예.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예. 뭐 사형에 처해야 할 뭐 1급 살인죄를 저지른 놈들이다. 뭐 세상에 뭐 나 기억도 다 못하겠어. 근데 어느 너무 부사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국기문란 말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예. 희대의 대성 공작 예. 뭐 이런 것까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들었었죠. 대통령실 그때 코멘트였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압수수색 날 때 YTN이나 그 연합뉴스 TV에 실시간으로 봉지욱 기자 자택 압수수색 중이라고 사람들 봉지욱 기자 잘 모르는데 예. 심지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검찰 덕분에 제가 압수수색이라는 책도 네. 처음 낸 거죠. 그때 첫 책인데 네. 첫 번째 홍보를 제가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아시겠지만 그 책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맞아요.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추석에 뭐 했냐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면서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때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판매. 다행입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꿰맞춘 대로 안 갑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압수수색이 막 그 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력 유지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압수수색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은 기자 모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